네, 오늘 월요일이고 지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또 뭐 아주 폭발적으로 또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또 정보를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얘기해요. 남창규는 한의사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양의사 선생님들하고 한의사가 가지는 관점은 다르다. 양방은요 뭘 보냐면은 환부를 봐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 어깨가 아프면 어깨, 그 다음에 염증으로 봐요. 고기가 골맞다, 부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째거나 꼬매거나 이런 방법을 써요. 근데 한의학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전인적인 관점이다. 전인적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환부만을 보지 않고요, 몸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또 달리 얘기하면은 이 자연을 봐요. 지구를 봐요. 단순하게 그 사람의 아픔을 딱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태어난 날이 언제고 계절이 언제고 지역이 언제고 환경이 어떻고 이런 거를 따져요. 그러니까 너 썽이 뭐니 이런 얘기 하잖아. 네 아버지 뭐하니 이런 얘기 묻잖아요. 네. 단순하게 이렇게 호구조사라고 하지만은 자라온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해하셨어요? 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병이잖아요. 감염병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암이나 염자나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목 디스크하고는 다른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똑같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대상포진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는데 대상포진이 또 생겼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셔요. 대상포진 뭐 맞았다고요? 백신을 맞았다. 백신이라는 게 뭐냐? 수두 바이러스가 어릴 때 수두를 앓고 났다가 어떻게 돼요? 한번 나섰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또 어떡하? 또 수두 바이러스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대상포진이라고. 그래서 백신을 맞는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은 대상포진이 안 걸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하더라? 걸리더라. 그러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고생하지 않게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제 문제는 포진후 신경통인데 신경통이 좀 덜 고생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다고 해요. 백신을 맞으면은 뭐 한다고 그래요?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나? 요즘같이 젊은 사람들 20, 30대를 친구로 해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서 걸리나? 똑같이 뭐예요? 집단 면역이다. 예를 들면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내 몸에서는 이제는 뭐 하다고요? 항체가 형성이 된다. 걔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해줘요? 익숙해진다. 걔에 대해서는 대응력이라든지 적응력이 생겨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굳이 접촉을 안 하고 이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한다는, 격리시키고 봉쇄한다는 의미는 그거를 유보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시간을 어떻게 돼요? 오늘 내일 걸릴 거를 뭐 한 달 뒤나 몇 개월 뒤로 늦추는 거지 근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사회적 격리를 하고 차단을 하느냐? 말대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한다지만은 백신 오셨어요? 백신만이 집단 면역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1년 6개월, 2년 동안 하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학습이 돼 있잖아요. 코로나가 어떻다고요? 초고령층,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암이나 심장병이나 투석하시는 분들, 이런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약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치명률로 위중증으로 심해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40세 이하 젊은 연령층에 있어서는 코로나에 걸려도 보셨어요? 무증상 감염이다. 지금 서울에 왜 코로나 환자가 많이 생기느냐? 왜 젊은 층한테 많이 생기느냐? 이거는 백신을 젊은 사람들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이 코로나가 감기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코로나 걸렸다, 코로나 비슷한 증상이 왔다 하면 돌아다니겠어요? 돌아다니겠어요, 아버님? 못 돌아다니죠. 또 내지는 안 돌아다닌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왜 돌아다니겠어요? 코로나 걸린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꾸 저 사람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옮겨 다닌다, 퍼뜨린다 이렇게 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라. 그러니까 단순히 무조건 집안에 있어가지고 활동 안 하고 가족들끼리도 이제는 2명 이상은 모이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실체를 이해하셔야 된다. 핸드폰 좀 꺼주세요. 지금 원장님 감염하시니까 핸드폰 좀 꺼. 예, 껐어요. 잘 가셔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보셨어요? 젊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조심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백신을 맞는 거는 권장이 되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백신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백신을 하는 얘기가 백신의 유효 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그래요? 평생이라고 그래요? 6개월. 그럼 6개월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뭐 6개월 뒤에 또 맞자는 얘기예요. 예. 그럼 왜 맞냐 이거지. 목숨 걸고 맞을 일은 아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뭐 알파, 뭐 델타, 뭐 감마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만 알파는 예를 들면은 남아공에서 생기는 남아공 바이러스를 국가를 실추시킨다 이미지를. 그래서 남아공 바이러스를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한다면은 영국 바이러스 뭐 베타 바이러스, 인도 바이러스를 뭐 감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가 봐요.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양의사로 그랬어요? 한의사로 그랬어요? 한의사입니다. 한의사의 입장에서는 지역적인, 환경적인, 계절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 의미는 델타 바이러스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서울에서의 그런 특성하고 대천에서 퍼지는 양상이 같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은 뭐 한다고요? 타고난다. 물려받는다. 그걸 체질이라고도 하고 유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실제적 선천 면역이라는 의미 속에는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다 하면 알파, 베타, 델타, 감마 떠나가지고 이런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항체를 면역력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면역력을 가지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변이에 맞춰서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왜? 선천적으로 면역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바이러스에. 하지만 이 후천 면역으로 인해서 이런 코로나 백신을 맞히는 경우는 변이에 따라서 뭐요? 백신을 그때그때마다 잘 가세요. 맞아야 돼. 왜? 후천 면역은 똑같은 모양이 돼야지만 그 모양에 대해서만 뭐라고요? 면역이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비스무리만 해도 안 돼.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비형 간염이라고 하잖아요. 수두 중독, 이거 배상포진도 마찬가지지만은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백신이 형성이 돼요. 항체가 형성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 포기하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도 무조건 백신을 맞아야 된다. 나도 맞았으니까 너도 맞아라. 이렇게 강요할 일이 아니다.
각자의 뭐요? 개성을 존중하시라. 마치 네가 안 맞아서 나한테 피해를 준다라고 하지 마시라. 그리고 백신을 맞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내가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됐을 때 내가 항체가 형성이 되거나 해서 면역력을 키우자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맞고 안 맞고에 뭐 휘둘릴 필요가 뭐 있어. 그쵸? 본질을 아시라. 그리고 뭐 지금 뭐 서울대 이왕재 교수님이라고 이분도 면역학교 회장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백신을 젊은 사람들한테는 맞추면 안 된다. 본인이 하는 말이 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한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의 통계가 40대 이하로는 사망자가 없는데 왜 맞히냐 이거죠. 제가 보는 입장도 그렇다 하지만은 제가 그렇다고 TV나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떠들진 않아요. 여기서만 떠들지. 그 의미 속에서는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라.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 유로 20 이태리하고 영국하고 결승전 축구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도 그 시간에 자야 되니까 안 봤는데 재방송 보고 되니까 한번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저는 필드를 안 보고 축구 선수들의 모습을 안 보고 뭘 볼 거다? 관중석에 있는 분들이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볼 거다. 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시작이 어디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백신을 맞았다 하지만은 이런 변이 바이러스, 영국 바이러스가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남아공, 인도가 거쳐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일본에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국 사람들이 영국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를 경험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무서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유로 20에 비싼 입장에 내고 가겠어요? 마스크 안 쓰고 보겠어요? 써야죠. 그렇죠. 쓰지 말라고 해도 쓴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사망하거나 하다면은 중환자실이 있다면은 쓰지 말라고 해도 쓴다. 그 의미가 뭐냐? 또 실제 인도의 그 변이 바이러스가 폭증해가지고 사망자가 엄청 늘어났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통계를 딱 보니까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가 뭐예요? 1.34%밖에 안 돼. 그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나라 K방역의 수준하고 비슷하더라. 그럼 인도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0, 70년대 우리나라를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뭐요? 공중 화장실, 개천에 그러니까 노상 방류하는 그런 생활 수준, 위생 수준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사망한 수란 말이에요. 다만 사망자 수로 따지면 많지만은 그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사망자랑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K방역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남아공이나 영국이나 인도가 다 뭐예요? 지금 이런 델타 바이러스라든지 변이 바이러스를 거쳐갔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그런 변이 바이러스를 겪었다면 우리도 언젠가 오겠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오늘인 거고 무슨 말씀을 하느냐? 정부 당국에서는 방역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통제라든지 공세 차단의 의미도 있고 또 갑자기 또 환자 수가 많아지면 이분들이 중환자로 전이가 돼서 또는 병실 관리가 어려우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요? 젊은 층들한테 많이 퍼진다는 의미 속에서는 위중한 환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내지는 아마 돌아가실 분들은 다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의 자생력, 면역력을 믿으시라. 괜히 불안에 쫄아서 스트레스도 뭐라고요?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는 거니까 아셨죠? 네. 제가 K방역이나 정부의 보건정책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지 말라. 너무 불안에 떨지도 말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은 오셔서 치료받으면 돼요. 이게 면역력을 키우는 방향이니까. 자, 한 주도 건강하세요. 네. 사모님 들어오세요.